여러분, 한 계좌 440만 원만 넣으면 하루에 3만 5천 원씩 들어옵니다. 8개월만 지나면 580만 원이 되어 원금도 안전하고요. 이 말을 듣고 실제로 돈이 꽤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조이팔이라는 남자는 이 한 문장으로 최소 4조에서 많게는 5조 원 넘는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피해자 수 적게 잡아서 3만 4만 명, 많이 보는 쪽은 7만 8만 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이렇게 수조 원대 사기를 친 장본인이 지금 진짜 죽었는지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는지조차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대 금융사기 조이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대구 의료기기 사업자에서 시작된 이야기. 조이팔은 처음부터 거물 사기꾼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대구 경북 일대에서 의료기기 렌털 대여업을 하던 사업자였습니다. 찜질기, 안마기, 체형교정기 같은 의료기기를 찜질방, 목욕탕, 상가, 경로당 등에 설치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 여기까지만 보면 그럭저럭 있을 법한 평범한 사업이죠. 근데 이 사람이 탁 치고 떠올린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투자상품처럼 포장하면 훨씬 큰 돈을 끌어올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조이팔은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금융사기 설계자가 됩니다. 2. 한 계좌 440만 원, 하루 3만 5천 원. 언론 보도에 직접 나오는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조이팔이 투자자에게 내걸었던 대표 조건은 이거예요. 한 계좌 440만 원 투자, 하루에 3만 5천 원 이자 지급, 8개월이면 580만 원 수령. 원금은 안전하다. 의료기기 렌털 수익에서 나오는 거다. 하루 3만 5천 원 곱하기 30일 월 약 105만 원. 440만 원 넣고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받는다? 월 수익률 20% 중반대. 이건 그냥 높은 수준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8개월이면 440만 원이 580만 원이 된다고 광고했습니다. 즉 8개월 수익률은 약 32%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금은 언제든 빼고 이자는 쭉 받고 가시면 됩니다. 즉 노리스크, 하이 리턴을 팔고 있었던 거죠. 3. 처음엔 진짜로 계좌에 찍혔다. 이쯤 되면 아니 이걸 누가 믿어? 싶겠지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가입하고 한 달 뒤 통장에 진짜 3만 5천 원 곱하기 날짜 수만큼 찍힙니다. 몇 달 지나면 아, 이거 진짜네?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원금도 다 뽑고 이자만 먹는 구조로 전환. 예를 들어 440만 원짜리 계좌 10개, 즉 4,400만 원 투자. 한 달 이자만 100만 곱하기 12꼬르 월 1,000만 원 수준. 이런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아는 사람만 하는 거네. 나만 할 게 아니라 가족도 다 넣어야겠다. 여기서부터 나는 벌었다라는 실전 인증 후기가 사기 조직의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4. 전형적인 폰지, 다단계 하이브리드. 그럼 이 이자들은 실제 의료기기에서 나온 걸까? 자료들을 보면 답은 명확하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료기기 렌털로 나오는 매출은 전체 구조에서 보면 아주 작은 비율. 이자, 배당, 수익금이라고 불리던 대부분은 신규 투자자들의 원금이었습니다. 즉, 너한테 나가는 이자는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 정석적인 폰지 사기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조이팔은 다단계 영업 구조까지 얹었습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소개수당 지급, 많이 데려오면 센터장, 지사장으로 승진. 본인도 투자 플러스 밑에 사람 투자시키면 위로 올라가는 수당이 눈덩이처럼 불어남. 그래서 이 조직은 단순한 한 명의 사기꾼이 아니라 회사명의 수십 개, 센터, 지점 수백 개, 조직원 수천 명 이상이 엮인 거대한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진화합니다. 5. 어떻게 감쪽같이 합법 회사처럼 보였나? 조이팔이 운영했던 회사 이름만 봐도 상당히 계산된 흔적이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회사 이름들만 해도 리브, CN, 첼린, 아더스 등등. 한 회사만 돌린 게 아니라 회사 이름을 바꾸고 각각 다른 대표를 세우고 완전히 별개 회사처럼 서류를 만들어 단속이 들어올 때마다 여긴 그 회사랑 다른 회사입니다 라고 버틸 수 있게 만든 거죠. 사무실도 제대로 꾸몄습니다. 대형 사무실, 깔끔한 인테리어, 상담실, 회의실, 프레젠테이션룸. 벽에는 미래, 비전, 안정, 수익 같은 슬로건. 영업 설명회 때는 호텔, 연회장을 빌려서 수십, 수백 명 단위로 모아 세미나 진행. 한마디로 겉모습만 보면 금융회사 플러스 의료기기 렌털 전문기업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6. 피해액 4에서 5조 원, 피해자 최대 7에서 8만 명. 이제 규모 얘기를 해보죠.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 보수적으로는 4조 원대, 다른 쪽에선 5조 원 이상으로 추산. 일부 피해자 단체 주장 기준으로는 최대 8조 원까지 언급됨. 피해자 수 적게 보도하는 쪽 3만에서 4만 명, 많이 잡는 기사 7만 명 이상. 대략 2004년 전후부터 2008년까지 약 4년에서 5년 동안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갔다고 보면 연평균으로 1조 원 안팎의 돈이 빨려 들어간 셈입니다. 월로 쪼개보면 월 수백억 단위의 돈이 이 조직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야말로 민간이 만든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었고 한동안은 이게 제도권 은행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7. 2008년 이자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다. 그럼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2008년입니다. 마침 이 시기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친 타이밍이죠. 신규 투자 속도가 둔화,
기존 투자자들은 계속 이자 원금 요구, 조직이 감당해야 했던 이자만 해도 월 수백억 수준까지 치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버티기가 힘들어지고 가장 먼저 나타난 신호는 이거였어요. 이번 달 이자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무조사 때문에 계좌가 묶여 있어서요. 잠깐만 기다리시면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엔 사람들도 이해해 줍니다. 근데 이런 말이 2달, 3달 반복되면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피해자들이 경찰, 검찰에 고소장을 넣기 시작합니다. 2008년 12월 부산에서 태안마건 포항 그리고 공해상. 이제 가장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조이팔의 실제 도피 루트입니다. 2008년 10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조이팔을 수배. 2008년 12월 8일 밤 8시 부산 남구 밀락동 은신처에서 차량을 타고 출발. 충남 태안군 남면 마건 포항으로 이동. 12월 9일 오후 1시 15분 미리 준비해둔 모터보트에 탑승. 태안 근처에서 바다로 나감. 12월 10일 오전 7시경 태안 근흥면 경렬비열도 서쪽 약 90여 킬로미터 공해상에서 조카가 몰고 온 30톤급 어선으로 갈아탐. 그 배를 타고 중국으로 이동. 이후 중국 각지에서 도피 생활. 이게 언론의 구체적인 시간 위치까지 나온 조이팔 밀항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부산에서 태안으로 올라와 대낮에 배를 갈아타고 중국으로 사라진 거예요. 9. 중국에서 3년간 호화 도피 생활. 조이팔은 2008년 12월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2011년 12월에 사망했다고 발표가 나기까지 약 3년 동안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기사와 취재를 종합하면 그 기간 동안 그는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고급 빌라 아파트 생활을 하며 카지노 출입, 유흥, 골프 등을 즐겼고 한국인 브로커들과 접촉하며 검경 정계 관련 인물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나오죠. 정확한 지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수조 원대 돈 중 일부는 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소비, 은닉된 걸로 추정됩니다. 10.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믿는 쪽과 믿지 않는 쪽. 이제 문제의 사망 파트입니다. 검찰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조이팔은 2011년 12월 18일 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올라가 쓰러졌고 이후 인민해방군 제404병원으로 이송돼 2011년 12월 19일 0시 15분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한국 경찰이 조이팔 사망 발표. 2012년 6월경 조이팔 유골에서 DNA를 뽑아 감식하려고 했지만 국과수에서 감식 불가 판정. 즉, 이 유골이 조이팔 것이냐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게다가 유족이 보여준 장례식 영상, 중국 측 사망진단서 등 서류와 영상 말고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들도 일부 수사기관 인사들도 위장 사망 아니냐는 의혹을 오래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조차 조이팔 사망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고 검찰은 살아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28일 대구지검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러 정황과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조이팔은 2011년 12월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립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걸로 본다로 정리됐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0일 경찰, 해경, 검찰까지 엮인 더러운 그림자. 이 사건이 더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단순히 사기꾼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기사와 재판 기록을 보면 조이팔 주변에는 경찰, 해경, 검찰 인사들까지 얽힌 각종 유착 뇌물 의혹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간부가 조이팔에게서 수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보 조치된 사례. 조이팔을 중국에서 만난 현직 경찰이 체포는 안 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일. 태안마건 포항에서 조이팔 밀항을 막지 못해 해경서장이 문책을 당했다가 몇 달 뒤 다시 복귀해 근무를 이어간 사례. 조이팔 관련자들에게서 억대, 수십억대 뇌물을 받은 검사, 브로커들이 실제로 기소 처벌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사기꾼이 국민들을 속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기꾼 주변에 돈 냄새 맡고 몰려든 권력과 시스템의 부패까지 함께 드러난 사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12. 5조 원 피해에 회수액 1200억 플러스 32억.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돈은 어느 정도일까요? 피해 규모 5조 원대로 보는 기사 기준에서 2021년 기준 검찰이 밝힌 회수 추징된 범죄 수익은 약 1200억 원대 수준. 즉 5조 중 1200억이면 대략 2%대 회수율입니다. 여기에 2021년에 추가로 32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을 환부 절차를 통해 돌려주겠다고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32억은 5조라는 숫자 앞에서 거의 소수점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 98명은 거의 못 돌려받았다고 봐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이팔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퇴직금을 통째로 날리고 노년의 빚과 함께 살거나 가정이 해체되거나 건강을 잃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13. 이 사건이 주는 아주 현실적인 교훈 3가지. 정리해보면 조이팔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되게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1. 원금 보장 플러스 고수익은 거의 100% 사기다. 한 계좌 440만 원 넣으면 하루 3만 5천, 8개월간 수익 원금 포함 580만 원. 이 구조가 먹힌 이유는 너무 달콤했기 때문이고 현실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애초에 불가능한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누가 와서 은행 이자요?
그건 호구들이나 넣는 거고요. 이건 월 5% 드려요. 근데 원금은 절대 안 날아가요.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조이팔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처음에 돈이 들어온다고 진짜가 아니다.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의 특징은 초기 참가자에게는 정말 돈을 준다는 겁니다. 처음 몇 달 이자 잘 나옴, 심지어 원금도 일부 돌려줌. 그래서 이건 진짜라고 확신하게 만듦. 그 다음 가족, 지인, 친구를 끌고 오게 만들고 조직이 커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통째로 날아가는 구조. 3. 가장 위험한 건 믿을 만한 사람이 추천할 때다. 조이팔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TV 광고 보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 동호회 형, 친한 선배, 친척, 직장 동료, 믿을 만한 사람이 먼저 수익을 본 상태에서 소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더 흐려졌던 겁니다. 14. 다시 이런 사기꾼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조이팔 법적으로는 2011년에 죽은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진짜 죽었을까? 내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 주변에서 돈 챙긴 사람들은 다 제대로 처벌받았나? 라는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완벽하게 끝날 수 없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다른 조이팔을 막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수익률, 애매한 구조의 투자, 지인 추천 플러스 원금 보장 플러스 고수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이는 순간 그건 그냥 도망쳐야 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조이팔 사건의 숫자 구조 도피 사망 논란까지 이 전체 그림을 기억해두면 앞으로 비슷한 말이 들려왔을 때 조금은 더 냉정하게 거리를 둘 수 있을 겁니다.